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의료기공협동조합의 김정상 과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보내드린 공문 관련해서 병역특례 문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저희가 보내드린 공문을 보시면은 공문에는 다음과 같은 첨부 문서들이 있을 겁니다. 우선은 저희가 보내드린 공문 내용이 있을 거고요. 이 공문 내용을 잘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6월 25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보내실 곳은 서울 중구 퇴계로 450번지 신형 빌딩 7층입니다. 저희가 이제 증빙 서류들은 다 이제 오프라인으로 받게 되어 있어서요. 기본적인 서류는 신청한다는 서류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받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모든 증빙 서류는 다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영상을 보고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정선영 팀장이라든지 김정선 과장, 황일 대리에게 연락 주시면은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병역 신청업체 필독사항이라는 게 부침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병역 지정업체 선정 및 2021년도 인원 배정 고시, 그리고 20년도 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21년도 필요 인원 신청 추첨 지침 쭉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좀 간략하게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을 했고요. 예, 우선 이제 필독사항을 먼저 열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필독사항은 저희가 어떤 서류들을 받을 것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해 놓은 것이고요. 예, 우선 병역업체 신청 대상인지 자가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병역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지침상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해야지만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 못하면은 관련된 서류들을 주셔도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들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비대상도 저희가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이 다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비대상에 해당되면은 저희가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을 추천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침에 다 나와 있고요. 신청 대상은 현역 대상하고 보충역이고요. 그리고 준비하실 서류는 모든 서류가 원본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부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모든 서류에는 원본 대조필, 날인이 필수입니다. 이 원본 대조필이 찍혀 있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그 서류를 믿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라 이제 뭐 복지부라든지 병무청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침 8번 양식과 담당자 명함을 서류 맨 앞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서류들은 미리 기본 서류들은 미리 온라인으로 받고 증빙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받게 되는데 빠진 서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연락처를 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건 꼭 부탁드리고 양식 6번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기업이 자신의 점수를 자가 평가를 해서 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이 점수들은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 그 점수에 근거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 점수를 이제 확정 짓는데요. 요 양식 6번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식 6번과 함께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서식 2, 3, 4번인데요. 저희 이제 부침 서류라고도 따로 태그를 달아서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십시오. 서식이나 부침이나 같은 건데 이제 서식은 이제 병무청 지침에 나와 있는 순서고요. 부침은 저희 공문의 순서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자신이 처음 신청하는 업체인지 아니면 기존에 병역지정업체로 등록되어 있는지 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서류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선 서류는 신규 업체일 경우에는 서식 1번, 부침 4번으로 되어 있는 서식 1번을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침 5번에 서식 2번, 부침 6번에 으로 되어 있는 서식 3번, 그리고 산업재해 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셔야 될 거는
서식 2번, 서식 3번, 그리고 양식 6번입니다. 좀 먼저 보여드리면 그 서식 2번 같은 경우에는 부침 5번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 부침 5번으로 되어 있죠. 부침 5번을 열어보시면 엑셀 파일입니다. 엑셀 파일에 긴 항목이 나옵니다. A부터 AI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들을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적어주실 때는 그냥 임의로 적어주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같이 드린 부침 2번을 꼭 참조해 주셔야 됩니다. 부침 2번에 보면은 이제 병무청에서 주신 거죠. 병무청에서 주신 내용이고요. 병무청에서 어떻게 작성하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서식 2번이고요. 서식 2번 A열은 어떻게 써라, B열은 어떻게 써라, C열은 어떻게 써라, 이런 것들이 서식 2번, 3번, 4번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지정 업체라고 기존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들은 부침 6번, 그러니까 서식 3번이죠. 서식 3번 하고 그 다음에 부침 7번, 서식 4번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3개입니다. 서식 3번, 4번, 양식 6번을 저희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는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업체는 해당 링크로, 그 다음에 기존 업체는 해당 링크로 로그인 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독사항이라고 한 거는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첨부 서류 모두 원본 대조필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부 모두 다 되어 있어야 되고요. 없으면 이건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양식 6번에 맞춰서 평가서를 제출해 주실 텐데요.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보여드리면 제출 서류 중에서 이제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중에 양식 6번이 있는데요. 해당 내용들을 쭉 작성하시고요. 매출액, 유망 중소기업 해당 여부, 해당 항목들을 어떤 식의 해당이 되는지 쭉 적어주시고요. 요 내용은 1번부터 9번까지인데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세부 기준이라고 해서 오리부라고 나오죠. 그러면 매출액 및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매점 20점입니다. 수출 비중 계산서를 양식에 참조해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배점을 20점으로 하는데 이렇게 점수를 주는 겁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점수를 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점수를 보고 증빙서류랑 맞지 않다, 아니면 점수가 과다하다 하면은 배점을 좀 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유망 중소기업 2번, 그 다음에 법인 상시 종업원 수 10명, 뭐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잘 보시고 작성을 해주시되 증빙서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평가서만 우선 양식만 작성해서 주실 텐데요. 오프라인으로 이제 증빙서류 주실 거잖아요. 그때 서류 맨 앞에 포스트잇으로 항목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어, 어, 뭐 혹시라도 서류를 빼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포스트잇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저희가 빼놓지 않고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서류들을 검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저희가 또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이 고시입니다. 추천 지침 고시. 네, 고시는 사실 간략하게 읽어보면 작년하고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 인원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대상 1등급하고 2순위 중소기업 배정 순위가 조금 변경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일반 고지열 직렬 학과 중에서 이제 도제식 교육 참여자가 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영마이스터 뭐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데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신청 추천 지침을 보시게 되면은 이 내용은 정말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설명드리기로 말씀드렸는데 병역 업체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조 매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이어야 되는데
요거는 3년 평균 매출이 800억 이하여야지 중소기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하시면 나오고요.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마이스터 특성하고 이제 3자 협약을 맺은 벤처기업은 5인 이상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공장의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 산업기능요원이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인원이다 보니까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과는 좀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하는 방법도 나오는데요. 이거 읽어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비대상이 있습니다. 위에 항목들이 다 포함이 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이 안 됩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 아는데, 우선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내용이냐, 이제 1, 2, 3으로 나눠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돼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그 업체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업체 요청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업체가 풀어달라고 하면은 풀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재해가 이제 사실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그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많은 업체들은 이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추천권자의 추천 등급이 낮은 업체도 이제 빠지게 되고요. 재단법인이나 공공단체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는 무조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출퇴근상에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두긴 하는데, 그 자기 업체에서 만약에 기능요원이 사망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2년간은 신청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이제 산업재해율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거보다 높으면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확인해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도 대상이 안 됩니다. 요것 그 앞에 대상 신청할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해당 내용들이 포함이 된다면 신청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서류들은 크게 저희가 붙인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서식 1, 2, 3입니다. 근데 2번과 3번 그리고 이제 4번을 저희한테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서식 작성 방법은 그 지금 지침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셔서 틀리지 않게 기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서식 2번은 어떻게 작성한다 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도 서식 3번도 지금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시니까 요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간략하게 저희가 병역특례 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혹시 진행하시는 도중에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게 한꺼번에 많은 업체들이 신청하다 보니까 전화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이 지침들을 잘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화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지침에서 저희도 크게 벗어나서 설명은 못 드립니다. 그런 것들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좀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이 영상과 저희가 보내드린 내용들 잘 참조하셔서 그, 예,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